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네, 오늘은 그 라이브 방송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가지고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예고를 해드린 바대로 오늘은 그 황영웅 씨에 관한 얘기, 황영웅 씨에 관한 얘기 하면은 제일 궁금해하실 것이 복귀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복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떻게 복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할 것이냐, 그리고 복귀를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고, 오랜만에 이제 제가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황영웅 씨의 이제 복귀, 이거를 이제 생각할 때 과연 복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100% 복귀를 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2022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가장 그 우리 트로트계에 큰 화두가 됐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황영웅이라는 이 참 이름 석자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뚜껑을 열었을 때 사실 생각 외로 선전을 했죠. 물론 남의 집 잔치에 그 먼저 이제 재뿌리면서 등장해가지고 이슈에 올라타서 이슈거리가 되는 그런 참 치졸한 그런 마케팅을 한 것도 사실이고, 정말 낯간지러운 그런 마케팅 전략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그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시청률을 달성했던 것에는 분명히 스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영웅 씨였죠. 제작진의 의도였든 아니었든 1라운드 첫 번째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또 조명을 해준다고 무조건 빛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광이 가능한 그런 발광체여야만 빛을 받았을 때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건데, 황영웅 씨는 정말 그 남달랐죠. 그래서 회가 거듭할수록 황영웅 신드롬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황영웅 씨의 개인의 과거 사생활이 논란이 되고, 이거를 이제 모 유튜버가 모 유튜버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진호라는 유튜버가 폭로를 하면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진흙탕과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급기야 이 지상파 채널에서 여기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탐사 보도하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앞서 황영웅 씨는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자진해서 본인 스스로 경연에서 하차하는, 내려오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팬들은 비난의 화살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황영웅 씨는 공연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은 채로 6개월 이상 지금 이제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간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졌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밑의 흐름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네,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커피는 역시 믹스 커피네요. 커피 협찬 같은 거 이런 거 주시면 제가 좀 잘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황영웅 씨가 방송에서 또 여러 가십에서 자취를 감춘 지가 벌써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황영웅 씨는요, 조용히 정말 그 숨도 안 쉬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황영웅 씨를 지지하고 황영웅 씨를 흠모하는 황영웅 씨의 팬카페는요, 엄청난 몸집을 키웠습니다. 자, 황영웅 씨 지금 팬카페가 여러분 얼마냐 하면은요, 그 전에 황영웅 씨 사진을 좀 이렇게 띄워놓고 한다는 게 제가 또 깜빡했네요. 예. 자, 황영웅 씨의 팬카페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자입니다. 오늘자로 44,112명이네요. 예, 이 시간에도 뭐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44,112명입니다, 여러분. 자, 이 카페가요, 2022년 12월 23일 날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채 10개월이 안 된 카페예요. 10개월이 안 된 카페고, 이 중에 약 한 80% 정도의 인원들은 황영웅 씨의 그 사생활 논란, 과거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가입하신 겁니다. 즉, 황영웅 씨의 그런 과거 여러 가지 그 문제됐던 그런 내용들, 또 뭐 의혹들,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도 황영웅 씨가 좋다고, 황영웅 씨를 지지한다고 가입하신 팬분들인 거예요. 예. 그 이전에 황영웅 씨 모습만 보고 뭐 속아서, 아니면은 몰라서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아니고, 정말 뭐 시청률 거의 뭐 두 자릿수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이 과오가 드러나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음에도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10개월도 안 돼서 만들어진 팬카페의 인원수가 현재 44,000명이라는 겁니다.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니 뭐 안방TV도 뭐 8만 넘었는데 뭐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이 뭐 유튜브 구독자하고 이 또 뭐 팬카페 회원수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비교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뭐 유튜브를 한지 벌써 이제 뭐 4년이 이렇게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그런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다룰 때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쭉쭉 이렇게 늘어나신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또 뭐 제가 관리를 안 한 부분들도 있고 이렇지만, 근데 황영웅 씨는 정말 그 노래 몇 곡 선보이지도 못했죠. 제대로 본격적인 활동도 못했으니까 경연에서 보여준 그 짧은 모습만으로도 이렇게 4만 명이 넘는 팬을 모은 겁니다. 지지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하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임영웅 씨, 지금 뭐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팬카페 1위입니다. 지금 뭐 19만 5천 명,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김호중 씨죠. 예, 김호중 씨가 14만 5천 명이에요. 임영웅 씨하고 거의 뭐 이 건곤일척인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군백기라고 해가지고 군복무 기간에 어떤 공백이 있었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거의 뭐 14만 5천 명, 임영웅 씨하고는 5만 명 차이가 납니다만, 압도적인 다른 그 3위들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현재 팬카페 서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송가인 씨, 바로 대한민국의 그 미스 트롯으로 트로트 신디롬을 일으켰던 송가인 씨가 6만 명이 좀 넘는 그런 팬카페를 가지고 있습니다. 6만 1,600명. 예, 그러네요. 그 다음이 미스터 트롯 탑7 중에서 바로 이찬원 씨입니다. 이찬원 씨가 현재 5만 7천 명. 예, 이찬원 씨도 이제 뭐 6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요 네 분을 제외하고 현재 황영웅 씨보다 많은 팬카페 인원은 없습니다. 트로트 가수분들 중에서. 영탁 씨가 예전에 팬카페를 다시 이렇게 만들기 전에는 거의 뭐 6만 이렇게 되는 팬카페 회원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소속사하고 결별 이후에 뭐 새로운 이렇게 이제 본인의 팬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뭐 한 2만 6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볼까요? 예, 2만 6,700명.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황영웅 씨는 지금 44,000명입니다. 영탁 씨의 팬카페가 지금 2023년 5월에 만들어졌고 황영웅 씨 팬카페가 2022년 12월 한 5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예. 영탁 씨는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뭐 한 5개월 정도 됐고 그 황영웅 씨는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정동원 군인데 31,000명이고 그리고 영탁 씨하고 뭐 한 몇백 명 차이 안 납니다. 장민호 씨가 역시 26,000명입니다. 예. 그리고 김희재 씨가 18,000명. 예. 요거밖에 안 됩니다. 뭐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긴 한데 황영웅 씨에 비해서 거의 뭐 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제 좀 실감이 되시죠? 얼마나 그 황영웅 씨 팬들이 많다는 건지. 그리고 이것도 불과 그 10개월 안에 모인 겁니다. 또 거의 한 80%는 황영웅 씨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의혹이라든지 예, 또 밝혀진 그런 또 과거 사생활 이런 것들을 알고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 숫자가 놀라울 뿐인 거죠. 여자 가수들 중에서는 아까 송가인 씨 말고는 그 미스트롯 시즌2에서 진을 냈던 양지은 씨가 역시나 18,000명, 김희재 씨하고 거의 비슷한 인원이고요. 그리고 전유진 양이 10,000명을 조금 넘습니다. 예, 요런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송가인 미스트롯 시즌1의 우승자 송가인 씨가 한 6만 명, 그리고 양지은 씨는 한 18,000명, 선을 냈던 홍지훈 씨나 미를 냈던 김다현 양 같은 경우 지금 10,000명을 못 넘어요. 홍지훈 씨도 아직 10,000명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유진 양이 10,000명을 넘었고, 그리고 의외로 강혜연 씨가요. 강혜연 씨가 많습니다. 강혜연 씨가 3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강혜연 씨는 이제 아이돌 가수 시절부터 이제 활동했던 그런 또 이제 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또 물론 이제 본인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팬들과 소통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팬카페가 다른 여자 가수들에 비해서 더 많이 이렇게 그 확보되고 또 유지가 되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황영웅 씨가 훨씬 많은 거죠. 예. 이번에 미스터 트롯 시즌 2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진을 했던 안성훈 씨가 제일 작아요. 안성훈 씨가 16,000명입니다. 양지은 씨보다도 작죠. 16,000명이고 그 선을 했던 박지은 씨가 22,000명. 그리고 진혜성 씨가 어디 보자.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군요. 이거는 저 회원 수가 아니고 보겠습니다. 진혜성 씨가 10,000명이 좀 넘어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미리 찾아놨었는데, 네. 20,000명이 좀 넘네요. 20,000명. 2214명입니다. 2214명. 오늘자로. 예. 제가 한 10,000몇천 명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진혜성 씨가 그동안 많이 분발한 것 같습니다. 예. 혜성사랑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그런 성과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참 여러분들이 또 모르시는 이 팬카페 수 또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아야로 요즘 뭐 정말 행사장 휩쓸고 다니는 박서진 씨. 박서진 씨가 4만 명입니다. 4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서진 씨보다도 많은 겁니다. 황영웅 씨가. 좀 실감이 나십니까? 팬카페만 많다고 그러면은 뭐 복귀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복귀의 어떤 그 날짜가 다가왔다, 복귀가 임박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황영웅 씨가 본인이 이제 직접 유튜브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불과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황영웅 TV를 원래 이제 있던 채널인데 보면은 싹 정리를 하고 단 그 6개의 동영상과 하나의 쇼츠 영상, 전체 7개의 영상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제일 오래된 게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게 이틀 전에 게 올라와 있어요. 예. 뭐
12일 전 거, 이틀 전 거, 2주 전 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주기적으로 뭐 며칠에 한 번, 또 뭐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튜브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활동의 신호입니다. 예. 그냥 뭐 하나 올리고 몇 달 있다가 또 뭐 하나 올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 점점 주기가 좀 짧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도 보면은 전체 영상 6개의 조회수 그리고 쇼츠 영상까지 합해서 거의 지금 10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상 6개의 조회수가 800만이 넘어요. 쇼츠 영상이 100만이 넘습니다. 조회수가. 그래서 현재 유튜브 활동을 지금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물론 뭐 2달이지만, 그리고 해 나갈 어떤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또 이 유튜브가 뭐 이렇게 본인만 영상을 올리고 조회하시는 분도 없고 구독자도 안 느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독자도 늘고 있고요. 또 영상에 대한 조회수도 100만씩, 수십만씩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가 복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기가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 관심이 단순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뭐 가수든 영화배우든 뭐 개그맨이든 MC든 연예인들은 복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무대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방송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뭐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또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황영웅 씨는 이렇게 해서 확실한 검증이 됐습니다. 팬카페 44,000명, 그리고 유튜브 영상 단지 2개월 만에 벌써 800만이 넘었습니다. 쇼츠까지 900만이 넘었습니다. 10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그널만 보더라도 황영웅 씨는 현재 충분히 지금 당장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밑작업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시그널은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본인의 곡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그때 본인이 그 정말 상금 5억이 넘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자진해서 하차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여론이 안 좋았는데 복귀가 가능하냐, 이런 또 의문을 이제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홍진영 씨 아시죠? 불타는 장미단에서 불타는 트롯맨에서 마스터로 나왔었고, 요즘 뭐 가을에 행사장 다니면 홍진영 씨 많이 보이세요. 요즘에는 뭐 방송을 비롯해 가지고 행사장에도 정말 뭐 정신없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홍진영 씨가 어땠죠, 여러분? 그 논문 표절, 또 팬들에 대한 기만, 이런 걸로 정말 그 뭐 나라까지 갔습니다. 그러고도 뭐 수차례 복귀를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뭐 간도 보고 신곡도 발표해 보고 이러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열심히 활동하면서 요즘 또 뭐 이렇게 쓸어 담고 계세요. 예. 행사비가 지금 뭐 2천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뭐 2,500, 2,800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이렇게 땡기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뭐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사생활로 상당히 그 많은 이미지 타격을 입었던 박상철 씨도 지금 뭐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행사장에도 보이시고 여러 뭐 콘서트장 또 그 뭐 옴니 콘서트라든지 일반 행사장 또 이제 방송에도 얼굴을 보이십니다. 그렇죠? 박상철 씨에 관한 그 사생활 내용이 나왔을 때만 해도 복귀가 가능하겠나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본인이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황영우 씨의 과거라면은 사실은 뭐 이게 학폭이다 아니다, 어쨌든 폭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좀 우스운 게 사실 뭐 의혹이나 또 여러 가지 논란이 훨씬 더 많았던 분은 김호중 씨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김호중 씨는 뭐 본인이 또 여러 그 본인의 일대기를 그린 비슷한 그런 영화에서도 나와 있듯이 뭐 조폭 생활을 한 것 같은, 예,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비춰줬죠. 근데 굉장히 그거는 좀 미화돼서 이렇게 나왔고, 황영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난과 질책이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이고,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의혹이 많았던 분들, 논란이 많았던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또 어떤 분이 있죠. 이제 세간에 뭐 구설이 많이 올랐던 분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방송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여쭤봐가지고 답글 올라오는 거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질 못하고, 하여튼 뭐 죄를 지어서 아니면은 뭐 논란이 되어가지고, 예, 또는 뭐 사생활이 폭로돼가지고 팬들로부터 멀어졌다가 복귀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많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신 분들이라든지 또 뭐 범죄나 또는 여러 가지 뭐 구설에 오른 분들, 그렇죠? 또 개인의 어떤 뭐 바람직하지 못한 사생활이 밝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쉽게 이렇게 다시 방송에 나오고 활동하시면서 참 뭐 남들은 그 상상도 못할 그런 큰 금액을 이렇게 벌어가시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 역시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트로트가 뭐 저변이 많이 확대돼 가지고 우리 젊은 신분들 또 청소년들도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사회적으로 좀 귀감이 되고 뭐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대중들의 시선을 많이 받는 그 연예인으로서, 그렇죠? 그 대중적인 스타로서 좀 지켜야 될 부분들, 또 삼가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개인적인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활동하는 거는 뭐 배가 아픈 게 아니고요. 사실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이면의 한켠에는요, 사람이 여러분 어찌 보면 누구나 다 그 실수를 하고 또 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종교는 없습니다만 이 말은 참 제가 그 공감을 많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는 그런 참 성경의 규절입니까? 예, 제가 뭐 종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말이 참 저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그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살면서 뭐 실수가 없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있다면 그건 신이겠죠. 예. 뭐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합리화가 잘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죄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남이 한 거는 이제 죄고 실수고,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누구나 다 객관적인 그 잣대로 들여다보면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만 짓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게 사람이고, 예, 죄를 짓고 실수를 했는데 또 지나서 또 다른 또 실수, 또 다른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요. 예. 자,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사회적인 공감, 그죠?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사회적으로 또 인정하는 그런 뭐 대가를 치르고, 그죠? 뭐 법적으로 뭐 그 대가를 치르든, 아니면은 그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 통념상 그 인정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뭐 사과를 하고, 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뭐 자숙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면은 기회를 또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를 안 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조그마한 죄라도 지었습니다.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나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겠죠? 어차피 용서 못 받을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죄 지은 놈이 돼가지고, 예? 잘못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영원히 가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냥 뭐 막 사는 거죠. 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평생을 속죄만 하면서 앞으로 살아야지. 속죄하면서 살면 뭐합니까? 용서받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누구든 정말 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또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은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뭐 얘기가 너무 멀리 간 것 같습니다만, 황영웅 씨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과 또 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자숙의 시간이 있고, 또 그런 반성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성과 자숙이 없이 그냥 뭐 쌩 까고 돌아오려고 한다, 저는 그거는 용납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하고는 반대의 상황이 생기죠. 어떤 게 생깁니까? 아니 뭐 죄 지어도 뭐 아무 문제 없네. 실수해도 뭐 누구도 말하는 사람 없네. 내가 잘못해도 뭐 금방 뭐 나는 복귀해도 되네. 그러면 자신의 실수와 과오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것을 만회하고 용서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게 절충하는 그 시점을 찾아가지고 합의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영웅 씨 같은 경우도 또 일부는 의혹일 뿐이거든요. 일부는 본인이 또 시인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잘못된 행동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또 자숙의 시간을 가진다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뭐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복귀한다고 해도 인기 없을 거다. 예. 뭐 그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뭐 과거의 일 때문에 논란이 된 부분들 때문에 절대로 뭐 인기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패할 거다. 예.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팬카페 수, 또 유튜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반응, 이런 걸로 봤을 때 황영웅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든든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바운더리, 그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신의 팬들만으로도 이미 황영웅 씨는 앞으로 정말 뭐 십수년 동안 뭐 또 다른 뭐 문제나 뭐 의혹이나 사건이 터지지 않는 다음에는 얼마든지 가수 활동하면서 인기를 누리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영탁 씨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탁 씨예요. 영탁 씨가 그 막걸리 회사와의 그 광고 모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구설이 올랐죠. 누가 진실인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모든 것이 다 법정에서 가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영탁 씨가 그 엄청난 그런 광고비를 요구한 것이 맞냐? 또 그 여러 가지 뭐 갑질 부분들이 있었던 게 맞냐? 이거는 현재 법적으로 다툼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사건이 불거졌을 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죠. 처음에는 이제 그 막걸리 회사가 그 영탁 씨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다가 왜 그동안 이용만 해먹고 광고 모델 자르냐, 그리고 왜 영탁의 그 모든 거를 쓰려고 하냐, 이런 이제 비난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회사가 폭로한 그런 내용 때문에 영탁 씨한테로 역풍이 불었고, 거기서 양측의 이제 뭐 진실 공방이 지금도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음원 사재기에 관련한 그런 또 내용이 또 밝혀지면서 어쨌거나 그 영탁 씨의 곡이고, 네, 영탁 씨가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본인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방송국에서 카톡 내용이 뭐 공개되고 여러 뭐 유튜버라든지 또 뭐 기사를 통해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었죠. 이때 영탁 씨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바로 지금도 하고 있는 내 사람 마케팅이었습니다. 내 사람 마케팅. 예. 쉽게 말해서 나는 그냥 요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 예. 왜? 그때 영탁 씨 팬카페 수가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됐었어요. 예. 그러니 전국에 어딜 가서 콘서트를 해도 그분들이 와서 매진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느 행사장에서도 영탁 씨 부르면 그분들이 버스 대절해가지고 와가지고 객석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외 순위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콘서트에도 티켓이 다 팔리고 음반을 내도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든든하죠. 그래서 뭐 대중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사람 마케팅, 예, 정말 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만 데리고 간다, 그걸로 그냥 쭉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뭐 성공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영웅 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복귀했을 때 일반 대중의 시선이 따갑고 냉정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지지해주는 정말 이 열성 팬들이 이렇게 4만 명 넘는 팬카페 회원들이 있고, 유튜브 찾아서 조회수를 100만, 200만 올려주는 이런 또 팬들이 있기 때문에 황영웅 씨도 충분히 내 사람 마케팅만 해도 음반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콘서트도 매진시킬 수도 있고, 또 행사장에도 가서 얼마든지 그 섭외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관객 동원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현재도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귀 시기만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제를 복귀 시점으로 잡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예측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적어도 뭐 한두 달 안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말을 좀 넘는 시점, 예, 이때쯤으로 해가지고 내년 초라든지 이때를 보고 신곡 발표, 그 다음에 팬 미팅, 이런 것들을 좀 병합을 해가지고 복귀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영탁 씨처럼 일단은 내 사람 마케팅으로, 예, 내 사람 마케팅으로 좀 진행을 해서 워밍업을 하고 본격적인 그 뭐 콘서트라든지 또는 방송 활동까지도 노려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방송 활동은 사실은 조금은 뭐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그래도 뭐 한 1년 이상은 좀 지난 뒤가 돼야 되지 않겠나, 논란이 됐던 이후로. 예, 그러나 뭐 팬미팅이라든지 본인의 뭐 미니 콘서트, 그리고 뭐 음반 발표, 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뭐 시기만 조율하면은 바로 진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안방TV 영상에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한번 꼼꼼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제 얘기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실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방TV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용시의 복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아까운 또 인재고 미래가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가수인 것은 맞습니다. 본인의 어떤 과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본인이 용서를 구하고 자숙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충족이 된다면 또 전체적인 어떤 그 대중의 입장이나 우리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또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 많이 댓글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